현재 해외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K-팝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음료들마저 외국에 나가서 제2의 전성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었던 음료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생각보다 음료수의 해외 진출이란 어려운 일입니다. 음료수라는 게 일상에서 의식하지 않고 평소 손 가는 대로 먹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등 보수적이죠. 그런데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밀키스입니다. 밀키스는 1989년에 롯데 칠성음료에서 출시한 탄산음료인데요. 기존의 탄산음료의 재료에 우유를 첨가하여 만든 획기적인 음료였죠. 밀키스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모델인 주윤발을 주역으로 쓴 CF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외친 사랑해요 밀키스 대사와 포즈는 유행어가 될 정도였는데요. 주윤발의 애드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국내에서의 밀키스는 칠성사이다, 콜라, 환타 등등 다른 음료에 밀려 인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밀키스가 해외에서는 품절대란까지 일으키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대만 시장에 밀키스가 1000만 캔 이상 수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롯데 칠성음료가 2020년 하반기 대만에 밀키스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달성한 최대 실적이자 전년 동기 대비 약 810% 성장한 성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키스가 이렇게 1000만 캔 이상 수출된 국가는 대만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러시아에서는 밀키스가 국민음료로 불리고 중국, 미국에 이어 대만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밀키스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살아남은 식음료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업체인 네슬레도 2011년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코카콜라도 2014년 러시아 공장 4개 중 2개를 닫았죠. 펩시, 하이네켄 등도 줄줄이 공장을 폐쇄해 음료 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에서 밀키스는 네스비와 함께 캔음료 시장의 90%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러시아에 수출하기 시작한 밀키스는 러시아에서 약 4억 캔 이상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해에만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이루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러시아는 지역과 기후가 달라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밀키스는 이 점을 노려 다양한 과일 맛으로 선택지를 넓힌 것이 밀키스가 러시아의 국민 캔음료가 된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국내에서도 맛보기 힘든 오렌지, 딸기, 메론, 망고, 파인애플, 복숭아 등 6가지의 과일 맛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탄산과 우유의 결합이라는 새로움이 러시아 시장을 공략 비결이었던 것이죠. 시원한 탄산의 부드러운 우유의 느낌을 한번 맛본 외국인들은 자국에 돌아가서도 밀키스 아리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 맛이 너무 그리워 우유에 사이다를 섞어보거나 요구르트를 섞어 마셔보고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등장시키며 맛을 재현하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코스트코에도 밀키스가 입점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건 딸기 맛과 메론 맛이라고 합니다. 코스트코가 주변에 없는 경우 아마존을 이용해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가격을 보면 250ml 6개에 19.49달러, 하나로 약 27,000원이나 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품절대란을 일으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시도하기 위해 바나나를 샀고 우리는 모두 만족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제품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조심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품절이라 아쉽습니다. 재입고되면 다시 주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나나 맛은 심하게 달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탄산은 첨가된 우유에서 나오는 칼슘과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약간의 탄산음료를 얹은 바나나 라피 타피 아이스크림과 비슷합니다. 맛있네요. 이 작은 음료수는 훌륭합니다. 매장에서 보자마자 몇 개 사서 먹어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이건 내 주위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걸 맛보고 난 후 나는 밀키스가 품절된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언제 재입고될까요? 다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밀키스는 놀랍습니다. 나는 밀키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멜론인데 바나나 맛은 처음 먹어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멋지고 달콤하지만 평균적인 음료처럼 지나치게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탄산도 은은해서 바나나와 기포가 살짝 가미된 스무스 드링크입니다. 바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리뷰만 살펴봐도 생소할 수 있는 바나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잦은 품절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뒤를 이어 중국에서도 밀키스의 인기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롯데칠성 음료는 지난해 중국에 음료 밀키스를 약 2,500만 캔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물량으로 밀키스가 1990년대 중국 시장에 소개된 지 30여 년 만에 최다 실적인데요.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망고 맛과 딸기 맛을 출시했던 것이 비결이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매콤한 음식과 밀키스의 궁합이 찰떡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는 매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이런 매콤한 맛에 부드러운 우유와 시원한 청량감이 돋보이는 밀키스가 궁합이 잘 맞는다는 이유로 허거의 인기가 높아지자 덩달아 밀키스의 인기도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우유가 들어간 건강하고 부드러운 탄산음료라는 인식이 있어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리고 대만에서까지 판매량이 1100% 증가한 233만 캔을 기록했고 홍콩의 경우도 33%가 증가한 735만 캔이 팔리면서 그야말로 중화권을 잡은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밀키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밀키스가 아이스크림으로까지 나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밀키스바는 70ml에 90칼로리라는 착한 칼로리를 자랑하고 있어 아이스크림치고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밀키스바에 대한 후기가 뜨겁습니다. 밀키스바는 밀키스 음료를 통째로 넣어 얼려있는 그대로의 맛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본래 그대로를 형상화해 소비자들의 추억을 자극했죠. 이제 밀키스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밀키스가 해외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은 음료가 된 데에는 우유가 들어간 탄산음료라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밀키스를 접해본 뒤 어떻게 우유로 탄산음료를 만드냐고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부터 그냥 일반적인 소다 맛이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선들도 가득했는데요. 최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의 드라마처럼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나 호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의 브랜드라고 하면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만약 어느 K-팝 그룹 중에 누군가가 부대찌개를 먹었다고 하면 부대찌개를 엄청나게 시키고 BTS가 떡볶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면 매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에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너도 나도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한류 바람이 전 세계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팬데믹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료 부문의 수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많은 음료들이 해외에서 각광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